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검정고시 초졸 상반기 기출문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상반기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2017년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셨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별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역시나 역사 파트 분야에 있어서의 출제 경향이 두드러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중에서 누구가 조선과 고려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풀이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랬거든요. 자, 요번 문제에 있어서 사회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승용차 요일제나 버스 전용차로제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뭐예요?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해결 방안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일까요? 승용차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이용을 합시다. 혹은 뭐 버스는 전용차로를 이용하자. 이런 것들은 교통이 많이 뭐하게 되면서 혼잡하게 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신도시를 건설한다던가 아니면 오래된 주택들을 새롭게 이제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를 그쵸, 분리 배출 같은 것들이 가장 필요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레기의 양을 어떻게 한다? 줄인다 라는 것들이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생률이 감소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뭘까요? 그러니까는 뭐 여성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출생률이 감소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요런 것들, 그죠? 그리고 뭐 육아휴직이나 요런 문제들, 그리고 공교육의 어떠한 능력을 좀 확산시키는 것들, 요런 것들이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 교통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졸 문제는요, 상식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조금 많아요. 예, 교과 과정도 그렇고 실제적인 문제도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고 지나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생활에 필요한 것을요, 자연에서 얻는 생산활동은 그랬는데요. 자, 생산의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자연에서 뭔가를 얻는 생산이 있어요. 자, 자연에서 뭔가를 얻는 것들, 우리가 이들을 주로 몇 차 산업이라고도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주로 1차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러한 자연에서 얻은 것들을 공장에서 뭐예요? 자,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자,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몇 차라고 하냐면 요거를 2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 생활에 어떤 재미나 그 다음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재미를 주거나 편리함을 주는 것들,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몇 차라고 하냐면 3차 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연에서 뭔가 얻는 생산활동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농업이나 그죠? 어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연에서 얻는
그러한 생산활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공장에서 공업,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 생활에 필요한 뭐 재미나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3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의사가 진료한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죠? 아니면 뭐 택배 아저씨가 배달한다던가, 그죠? 뭐 장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3차 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자, 이거는 생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영화를 보는 거는 생산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예, 소비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요. 자, 산에서 약초를 캔대요. 자, 이거는 자연에서 얻는 것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는 아무런 경제활동이 되지 않아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아무런 내용이 아니고요.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죠? 자, 이러한 3차 산업과 관련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몇 번? 네, 2번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이러한 생산과 관련되는 경제단원의 문제가 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밑줄친 기업과 관련 있는 우리나라 민주선거의 원칙은 그랬어요. 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투표했나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아무한테도 알려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화가 났을까요? 자, 보시면 자, 선거의 4가지 원칙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선거의 원칙은요. 보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이 있고요. 그리고 비밀이 있죠. 자, 그러면 보통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보통이라는 거는 일정 연령에 달하면, 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평등선거라는 것은, 자, 사람들마다 표를 똑같이, 그죠? 표의 가치를 같게, 자, 표의 가치가 같게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한 표를 준다라고 해도 사실은 틀리진 않은데, 근데 왜 그 말을 선생님이 약간 꺼리냐면은 오늘날에 이제 뭐예요? 선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구 의원도 뽑지만 비례대표 의원도 뽑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인 1표라는 게 완전하게 맞진 않지만 그러나 똑같이 준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사람은 되고 어떠한 사람은 안 되고의 개념이 보통선거에 위배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2장을 주고 어떤 사람은 1장을 주고, 요게 평등에 위배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다르게 주지 말아라. 그게 평등이고요. 보통이라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무슨 뭐 얼굴에 어떠한 색깔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뭐 이런 것들 차별 두지 않고, 종교적인 차별 두지 않고 누구나 라는 의미가 보통이라는 거죠. 자, 직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직접, 그러니까 뭐 내가 아파요. 네가 대신 갔다 오면 안 되니? 안 하면 돼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게 직접이고요. 비밀이라는 거는 누구를 뽑을지 말하지 않는 걸 비밀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얘와 얘가 헷갈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문제는 아무한테도 알려줄 수 없어요. 자, 이거는 무슨 선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3번에는 몇 번이에요? 네,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선거의 원칙에 관한 내용들, 자,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선거의 4대 원칙에 관한 내용들은요, 항상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사회 문제.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 문제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회 문제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대요. 자, 남자는 태어나서 정말 3번 울까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네, 진짜요? 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자,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주로 이거는 뭐예요? 성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약간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타날 수 있죠.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근데 뭐 여자도 울지 말라고 하네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남자는 존중받아야 되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이 이제 성차별에 관한 건데 이거에 관한 해결 방안은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그다음에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즉 뭐예요? 양성평등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령화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출산율 저하랑 같이 연결이 되는 인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라는 건 뭐예요? 인구의 연령층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고령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나이대가 높아지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의 어떤 건강이 많이 발달이 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출산율이 감소되는 것도 고령화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령화나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일자리가 이제 뭐예요?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일자리 부족보다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디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 쪽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환경오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제다라는 것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는 그 정답은 그러네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설명하는 곳은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독도, 제주도 이런 것들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하는 섬으로 화산활동으로 생겼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우리나라가 이제 독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이러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독도 아니면 제주도 쪽에 걸리겠네요. 자, 그런데 두 개 큰 섬으로 구성이 됐대요. 자, 그래서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해서 89개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지역이면서 그리고 다양한 자원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메탄 하이드레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경수역이라 그래가지고요. 난류도 지나고 한류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족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다? 독도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동쪽 끝 하면 무조건 그죠? 독도로 연결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5번에는 몇 번이에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 파트로 들어가네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랬어요. 자, 여자가 된 고문요. 환웅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자, 이 사람은 자라서 아사다를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조선이 누구냐? 이성계가 만들었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고조선의 이름은 조선이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을 건국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단군 왕검이죠. 그래서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그죠? 자, 만든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뜻 자체가 단군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왕검이라는 뜻은 왕, 정치적 지도자다 라는 의미에서 요 단군 왕검 고조선을 건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견훤과 관련되는 나라는 어디죠? 견훤과 관련되는 나라는 요거는
후백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궁예와 관련되는 나라는 어딜까요? 후고구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온조가 만들었죠. 어디를? 백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을 건국했던 인물들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나 뭐 견훤, 궁예, 온조 잘 모르겠어요. 이래에도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웠죠? 네, 그래서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묻는 문제였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고구려 왕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 강좌에서도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처럼 전성기의 왕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마련했던 나라는 누구냐? 백제였죠. 그래서 백제가 몇 세기였냐면 4세기. 시라는 건 세기를 얘기하죠. 자, 4세기의 백제 왕은 누구예요? 근초고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전성기를 넘기게 되냐면 고구려에게 넘어가고 이 고구려는 5세기가 되면서 이 5세기에는 누구예요? 광개토와 장수왕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으로의 전성기는 신라가 이제 6세기가 되면서 이때가 이제 진흥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셋들의 공통점은 다 어디를 차지했을 때요? 이들은 한강을 차지했을 때가 전성기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광개토와 장수왕 둘 중에 누가 한강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광개토 대왕은 한강의 직접적인 것보다는 한강이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요. 위쪽의 영토를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세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강을 차지하면서 그 다음에 수도를 남하 정책을 통해서 평양으로 옮겼던 인물은 누굽니까? 자, 이 인물은 장수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지증왕이나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왕은 되죠. 그래서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뭐 신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상국, 울릉도 지역을 정벌하기도 했었고, 그죠? 그리고 뭐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업적을 갖고 있고요. 자, 친흥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강을 차지했던 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랑도를 개편하고 그래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던 전성기의 왕이 되겠고요. 자, 근초고왕은 어느 나라의? 그렇죠. 백제의 전성기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쪽에 진출하기도 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했던 왕이 근초고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에는 몇 번이에요? 네,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나라는 그랬거든요. 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누가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이 사람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와서 동모산 길슬게 나라를 세웠대요. 자, 점차 고구려 옛 땅을 되찾고 영토를 넓혀 나갔는데 당나라로부터 나중에 뭐라고 했대요? 해동성국. 그러니까 해동성국이라는 건 너 동쪽에 굉장히 융성하구나, 발전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이 나라가 돼요. 자, 그래서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만든 나라래요.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만든 나라는 뭐죠? 네, 발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만주 일대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없어지는 듯 했지만 이 대조영이 발해를 만들게 되면서 아래쪽에는 신라, 위쪽에는 발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시대?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발해가 이제 묻는 문제였네요. 자, 그래서 얘는 2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국과 관련되는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네요. 그렇죠? 자, 가야와 관련되는 인물은 누굴까요? 김수로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김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가 만들어지고요. 자, 백제는 아까도 봤던 온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가 뭐 어떻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문화 양식이 어때요? 비슷하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고요. 자, 신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라는 박혁거세. 그래서 아래서 이제 태어난 인물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조연과 관련되는 국가는 발해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문익점. 문익점 하면 여러분들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만화도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문익점이 붓뚜껑에다가 뭔가를 갖고 와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걸 뭐예요? 목화죠, 목화. 자, 그래서 이 문익점의 목화의 재배법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익점 하면 목화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것과 관련되어서의 전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재 이랬는데요. 자, 얘가 이제 치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가무량을 측정한다. 어머나 세상에. 치국이. 사실 이거 뭐 답을 준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비의 양을 측정을 해서 어디에다가 이용한대요? 농사 짓는 데 이용을 한대요. 그러니까는 조선 전기에는요, 굉장히 과학의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특히 어느 왕 때, 세종대왕 때 과학의 발달을 하게 되는 거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세종대왕 때 뭐 인재도 많았고 과학 분야도 진흥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과학을 어디에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발달하냐면 농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세종시대는 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조선시대에 등장했던 아이들을 보면 자경루라는 거는요. 얘는 뭐예요? 얘는 물시계입니다. 물시계. 자, 그 다음에 혼천의라는 거는 천체가 이제 움직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기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앙불교라는 거는 뭡니까? 해시계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과학적인 유물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시기가 언제다? 조선시대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막시미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신분이 좋아 보이진 않죠. 그죠? 예. 이름 자체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자, 그래서 11살인 막시미는 조선시대 그러네요. 노비래요, 노비. 자, 그래서 막시미의 아버지는 관청에 소속되어 일하는 노비이고 어머니는 마님의 시징을 지는 노비래요. 아빠도 노비고 엄마도 노비니까 나도 노비네요. 자, 그래서 부모가 노비이기 때문에 막시미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3개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귀족이랑 그 다음에 일반 애들이랑 그 다음에 선민으로 나누어졌다가 고려와 조선시대가 되면 신분 계층이 몇 개로 나눠지냐면 4개로 나눠져요. 자, 4개로 나눠져서 자, 조선시대 맨 위에 있는 신분 계층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반이라고 해요. 양반이라는 계층은요. 집도 막 되게 좋은 기와집에서 살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남자들은 관리로 나가고요. 여자들은 주로 집에서 이제 살림살이를 많이 맡아보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신분 계층을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중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인이라는 아이들은요. 양반이 이제 높은 관리를 맡는다면 이들은 하급 관리나 아니면 뭐 군인 같은 역할들 아니면은 약간 전문 직종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되게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예요? 많은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뭐 역관, 뭐 의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중인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민들이 누구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주로 뭐가 돼요? 농민, 그 다음에 상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민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천민이 되는데 이 천민의 가장 상당수를 차지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노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또 누구 있을까요? 뭐 백정이나 요런 사람들이 우리가 천민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노비는 천민이다 라는 거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내용 관련 있는 것은 그랬어요. 조선의 역사신문 그랬어요. 자,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승리 비결. 첫째, 위력 있는 화포를 사용한다. 둘째, 판옥선과 거북선을 활용한다. 셋째, 하객진 전법으로 왜군을 물리친다. 사실은 이 내용 안 봐도 되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자, 이순신과 관련되는 전쟁을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 그래서 이순신과 관련되는 전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선과 일본 간의 7년간의 어떠한 전쟁. 자, 이 전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이제 한산도 대첩 등 다양한 전쟁 등을 통해서 전쟁을 잘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귀주대첩과 관련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고려시대 귀주대첩은 그렇죠. 강감찬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자, 병자호란이라는 전쟁도 조선시대에 일어나긴 하지만 조선과 이거는 왜랑 싸운 거예요. 일본이랑 싸운 거고요. 얘는 누구랑 싸운 거예요? 조선과 청나라 간에, 그러니까는 지금의 중국 쪽이죠. 자, 이 간의 전쟁을 병자호란이라고 하고요. 자, 살수대첩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누구와 중국의 누구와의 수나라와의 전쟁이 살수대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을지문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다 동그라미 하니까 답이 3번 같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2번에 임진왜란을 묻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사흘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랬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분이래요. 자, 일제 저항하다가 19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3.1운동에서 열심히 독립운동,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결국은 이제 잡혀가서 돌아가셨던 분. 자, 누구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유관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김구라는 분은 뭐예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던 분이고요. 자, 윤봉길. 자, 윤봉길 같은 경우에는 김구가 만들었던 이제 한인애국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으로서 홍콩원에서 도시락 폭탄 던져셨던, 그죠? 그래서 일본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독립운동을 많이 이끄셨던 대표적인 분들과 관련된 복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의 의무는 그랬거든요. 자, 얘가 이제 뭐예요? 이 여자애가 꽃을 심고 이 남자애는 물을 주고, 그죠? 아니, 남은 꽃 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물을 주는 건 정말 별론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그러면서 자연을 뭐예요? 보호하라 라고 써있네요. 자, 그래서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잘 가꾸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자, 그래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의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의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이건 해야 합니다. 혹은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게 의무죠. 그리고 의무와 함께 우리는 뭐를 보장받아요? 권리라는 걸 보장을 받죠. 자, 그러면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일정 부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납세 의무, 뭐를?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환경 보전의 의무, 자연을 보호하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맞힐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여기 자연보호라고 써 있는데 이거 어떻게 틀려요?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국가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기관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가 있을까요?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 사법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한대요. 재판을 한대요. 재판. 그리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법을 누가 만들어요? 법을 국회가 만들어요. 법을 이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면 얘네들이 정부가 뭐예요? 정부가 그 만든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죠. 정부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이제 법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얘네들을 이제 간섭을 받지 않게 해야지만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감사원이라는 거는 이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서 감찰하거나 이러한 기관을 이제 감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5번에는 몇 번이에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시온이에게 상훈이가 시온이한테 편지 썼네요. 자, 방학 잘 보내고 있니? 나는 오늘 가족과 함께 방이 약 9,000개나 있는 자금성을 갔대요. 자, 너도 직접 보면 정말 놀랄 거야. 내일은 만리장성을 갈 거야. 또 연락할게. 잘 지내? 안녕.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상훈이가 시온이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자, 그러면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이제 대표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그죠? 예, 요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인도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 하면 뭐 타지마할 묘당 정도 보실 수 있고, 일본 하면은 이제 뭐 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보거나, 면은 우리가 이제 뭐 먹으러도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고, 필리핀은 이제 더운 기후와 관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16번에는 몇 번이에요?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요. 초졸 검정고시 내용들은 약간은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내용들이 사실상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남북한의 분단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남북이 분단됐대요. 자, 남북이 분단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자, 군사비가 지출이 감소됩니까? 분단된 상태에서 군사비의 지출을 감소시키면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는 군사비의 지출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그러니까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1953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되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으면서 그 떨어진 가족들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공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크게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 나라 되게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인종차별 그런 거는 없죠. 예, 남북한이 같은 인종인데. 그죠?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니까는 얘는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내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일자리를 지원을 해준대요.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양육비 및 학비를 지원해준다. 자, 이것도 사회 문제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 중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주고 돈도 대주고 학비를 대주고 자,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나요? 그죠? 사람들 간에 뭐가 나타나니까 빈부격차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 그런 빈부격차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소음 문제. 요거는 뭐예요? 소음 문제에 관한 것들은 어때요? 방음벽이나 뭐 이런 것들 설치하면 되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원 고갈 문제는 새로운 자원들, 그러니까는 대체 에너지 같은 거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자원을 조금 재활용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효율 높게 그러한 그 가전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주차 문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갈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륙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6대륙이 있죠. 그래서 6대륙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작은 대륙이래요. 가장 작은 대륙이고 남반구에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는 누가 있대요? 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죠. 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대륙. 자, 여기를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오세아니아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륙. 자, 오세아니아. 요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만약에 넓은 대륙은 이런 식으로 인구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시아.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제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조금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네, 4번.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국제기구는 그랬어요. 자, 질병에 관한 연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자, 병이야, 병. 그리고 유행병이나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대요. 자, 전 세계 사람들의 신체, 정신 건강을 목적으로 건강과 관련된대요. 건강. 그럼 건강과 관련된 거는 노동기구는 뭐예요?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거는 뭐 환율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죠. 통화가 이 전화 아닌 거 아시죠? 네, 유통하는 화폐와 관련된 내용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보건기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는 국가 간의 교역을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자유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게 세계무역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에는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17 상반기 검정고시 문제 풀어보셨어요.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문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